진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러 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기자가 됐고 또 학부 때 뭘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소서나 면접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을 솔직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온 거고요. 제목처럼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세상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인터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작업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기자는 어떤 직업인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어떤 기사들을 쓰고 있고 또 사회부 기자로서 어떻게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데요. 멘탈 관리, 그리고 제가 학부생 때 어떻게 재료들을 만들었는지 그걸 공유를 해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소서, 상식, 문장문, 면접 준비 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썼던 자소서 구조라든지 캐릭터 만드는 법, 그리고 상식, 문장문, 문법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기자란 무엇인가 좀 되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파이낸셜니스라는 경제지에서 3년차 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입사했을 때는 이제 금융부에 배정을 받아서 금융당국에 출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시경제 시스템이나 뭐 정책 구조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후에는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뭐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 회사들을 출입을 하면서 뭐 실제로 우리가 쓰는 금융 서비스라든지 보험 사기, 그리고 제도 사각지대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부 사건팀에서 강남 범죄라는 출입을 하고 있고요. 각종 사건 사고를 보고 기획, 뭐 심층 분석, 인터뷰, 단독 기사까지 다 쓰고 있고, 좀 더 이제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금융만 보다가 이제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일들 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훨씬 와일드하고 넓고 굉장히 많은 인간 분상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부 와서 쓴 기사들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것들만 추려봐도 한 20-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 일단 외로움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독사,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SOS 생명의 전화라든지 위기 상담 비율 중에 28.5%가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청년의 문제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었고, 또 서울에서 의외로 보이스피싱이 취약한 동네가 강남 3구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취약 지역들이 아니라 잘 사는 동네, 강남 3구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전복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인 게 그 사건당 검거된 인원들이 3.3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약간 조직화 신호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하루에 아동학대가 82건꼴로 발생하고, 지하철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이제 누적 3,800건인데 막상 검거나 성취 통계는 따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취재를 통해 알게 됐고요. 근데 이런 기사 쓰기 좋은 사건이 바로 이제 기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쓰기 좋게 자료 형태로 만들어져서 배분이 된다기보다는 뭐 어디에서 화재가 났다라든지 뭐 어느 서에서 성폭행 피의자가 검거가 됐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긴 해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잊혀지는 약간 하루짜리 사고 이런 것들로 그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뭐가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일까, 그런 신호일까, 그걸 찾는 과정이 이제 사실 기자가 할 수 있는 취재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시로 보여드리는 기사가 제가 이제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수익 알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익 알바가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직접 이제 부인하는 척하고 잠입을 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인책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구나라는 걸 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색다른 취재 기법을 사용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기자라는 걸 항상 보고학자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눈앞에 벌어진 사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비슷한 사건들을 막 찾고 모아서 공통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관련 기관 통계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듣고 마지막에 원인과 대책까지 모아서 하나의 현상 분석 기사로 결국에는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고 해도 후투루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집요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기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1인 기업이에요. 기자는 1인 기업이지만 결국 언론사에 속해 있는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원, 직장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는 세번 서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상식 문장문, 또 실무 면접, 풀원 기사 작성, 그리고 임원 최종 면접을 이렇게 거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줄로 딱 이렇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간단한 코스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빡세고 보통의 기업들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의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자가 되려면 자소서에 벽을 넣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상식 문장문에 다 생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회사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실제 기사 작성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토론까지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힘든 거는 이 과정을 한 번만 딱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무 면접, 임원 면접까지 가서 이 회사 붙겠다 싶었는데 최종에서 낙방에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전 이 과정 자체의 키워드를 약간 전형 숙지 그리고 멘탈 관리로 잡고 있어요. 전형 전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일관되게 내 캐릭터 상을 유지를 해서 떨어졌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1위에 비하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의 학부생 시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학부 때 어떤 재료들을 만들었나 자소서 재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자를 목표로 한 활동이 있었어요. 뭐 언론인재 양성기관 좀 이따 뒤에 가서 보여주겠지만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도 있었고 외부의 뭐 조선이나 한겨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배운 것들도 있었고 인턴, 기자단 이런 거 했었고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노래를 가지고 뮤비를 찍는다든지 이런 활동도 있었고 해외를 위한 활동이 있었는데 약간 자격증처럼 뭐 토익, 토플 뭐 다 아시듯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좋은데 한두 개가 조금 약간 약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걸 나중에 다 엮어서 저라는 하나의 캐릭터로 보여줄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기자를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그 뉴시스에서 인턴에 제가 3개월을 했었어요. 실제로 스트레이트 기획기사를 써봤었고 이게 자기가 지망하는 부서가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중요치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협업하는 과정이나 취재하는 과정을 실제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뭐 내가 꿈꾸던 부서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사 쓰는 법 전체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유익할 거고 그다음에 이화 MCC라고 미디어 커리어 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학교 언시반이에요. 언시반인데 상식이랑 논술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각자 맡은 날에 신문을 하나씩 맡아서 상식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5개씩 카페에 올려요. 그리고 선배나 언론인분들 초청을 해서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서 논술 대비도 하고 있고 윤세영 저널리즘 프랩스쿨이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기사를 첨삭을 해주시고 여기도 서류 전형이 있어요. 선발이 되면 교수님의 그런 1차 코칭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기자 준비했을 때 또 도움을 받았던 게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라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논장문 지도해주고 현장 취재도 하고 전통 뉴미디어 교육 같은 거를 강의를 해요. 조선이랑 연관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인데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또 등록금이 무료예요. 근데 서류랑 여기도 면접 절차가 있고 제가 1기였는데 지금은 8기까지 뽑고 있고 현직에 한 90명 정도 진출을 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가서 해보시면 되게 유익할 거고 그다음에 이화 스타트업 기자단이라고 매달 스타트업 대표 인터뷰에서 쓰는 그런 활동이 저희 학교 안에 있어요. 스타트업 운영 방식이라든지 기업 구조,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던 부분인지랑 나중에 경제기사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멋진 대외 활동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내실 있는 교내 활동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라. 결국 포장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잘 내세워서 나라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밖을 둘러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자소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소서를 준비할 때 전 3가지 틀을 가지고 했어요. 회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분야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거,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사실 이게 세 개만 명확하게 잡혀 있어도 서류부터 이제 면접까지 일관되게 정확성을 가져가는 게 훨씬 쉬워지고요.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그 파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사람 그리고 보여주기. 그래서 스타트업 기자단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매달 새로운 대표를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했거든요. 저희가 진짜 접촉을 해서.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같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후배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좀 약간 칭찬이랑 공감으로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몰티켓 대표님, 스몰티켓 대표님도 저희 이화 선배님이신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할 때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현상으로 연결을 하셨네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부담을 하셨고 그 경험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졌는지까지 굉장히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가 딱딱하게 정해진 질문만 했다면 듣기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걸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줬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만드는 사람이다. 개척하는 사람이고 개척 언론과 나는 이렇게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한 줄 슬로건을 이렇게 딱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두 번째 자소서 질문. 그래서 너는 뭘 준비했어? 근데 여기서 저는 준비한 것들을 세 가지로 묶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글쓰기 경제 기사도 결국에는 글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초중고 때부터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을 했고 교직 편집부 차장을 맡아서 뭐 시사 이슈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었고 대학 와서도 서평, 에세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흐름을 넣어서 입사 후에 그동안 쌓아온 독해력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사고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써서 독자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기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YJS 프랩에서 전문가 코멘트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장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을 배웠다고 적었었어요. 자, 이제 상식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MCC 같은 데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만약 여건이 안 된다 하면 혼자서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시군대 많잖아요. 조중동도 있고 제가 속한 이제 파이낸셜 뉴스 포함해서 경제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신문을 하나 정해요. 종합지든 간에 경제지든 간에 본인이 잘 읽히는 신문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날 그 신문에서 핵심 상식 용어를 5개를 다 뽑아요. 5개 뽑아서 예를 들어 뭐 주택 공급 규칙에 관한 개정안, 뭐 허버 크라이시스, 고블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먼저 첫 줄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 배경을 써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용어가 부각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 기사를 적어서 본인이 언제든지 그 기사를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은 훨씬 나중에 논술 공부할 때도 쉬워지고 상식할 때도 쉬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로 솔직히 덕을 굉장히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장문, 면접. 이거 논장문은 굉장히 뻔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독다작다상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맞고요. 특히 저는 이 신문 사설 많이 읽어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을 보러 가는 신문사가 있다라고 치면은 최소 2달 치는 정독을 하고 가야 되고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어떤 논리 구조로 글을 전개하는지를 본인이 이제 분석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썼던 글들 중에 잘 썼다 싶은 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다 모아서 복기를 해주세요. 폴더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놔도 좋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을 잡는데도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다,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준비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사시, 지향하는 가치, 뭐 관심사, 실적, 최근에 이 회사의 큰 변화, 이슈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공부하고 외워두고 가면 굉장히 나중에 득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사랑하고